안녕하세요. 꿈을 이루는 부동산 꿈부입니다. 오늘 토지 땅 매매 절차 정보 네 번째 시간 가지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토지 땅 매매 네 번째 시간인데요. 토지 종류에서 대지가 가장 비싸다는 것은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저렴한 토지를 사서 지목 변경으로 대지로 바꾼다면 투자에 성공하는 것이겠죠. 지목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값비싼 농지나 산지 등을 사서 대지나 공장 용지, 창고 용지로 바꾼다면 토지 가격이 몇 배는 오르겠지만 쉽게 변경되지는 않겠죠. 우선 농지인 전이나 답 등과 산지 임야 등의 지목을 대지, 창고 용지, 공장 용지로 변경하려면 농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농지, 산지 전용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무조건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지어야 지목 변경을 할 수 있다 하니 우선적으로 건물 짓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받기 쉽지 않으므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지는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는 공공자산으로 생각하고 자연의 보호 등과 연관이 있고 산지관리법이 무엇보다도 강화가 되었습니다. 나무를 벌채하거나 버섯 등을 재배하려고 해도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는 허가 가능성이 높더라도 경사가 20도 이상이 되면 허가 나오기가 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시군구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에 농가주택을 지을 경우 현지 농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요. 현지 농민이면 농가주택 부지가 도로와 2m 이상만 접해 있으면 되지만 현지 농민이 아닌 경우 농업보호구역에만 지을 수 있다고 하네요. 상수원 보호구역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은 공익성이 강한 토지로 도시환경을 위해 절대적으로 개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용도 변경이나 해제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환경정비구역은 주택 60평까지 지을 수 있고 생활기반 시설도 지을 수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주택을 지을 수 있거나 허가된 주택이 있는 곳을 매입한다면 자연 환경을 낀 주거지로서는 최적이겠죠. 밭 같은 토지를 주말 체험 농장으로 쓰기 위해 매수하는 경우에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하고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약 303평 미만이어야 하고 다른 지역에 농지가 있으면 이들 면적까지 합산해서 약 303평 미만이어야 합니다. 제곱미터로 하면 1000제곱미터가 되겠네요. 이렇게 합산은 혼자뿐만이 아니라 같은 세대에 사는 세대별 합산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동산은 앞으로 개발될 거라 하면서 토지를 분할해서 파는 법인회사가 있습니다. 개발이 곧 이루어질 거라면서 대지로 바뀔 거라든지 확인되지 않는 개발 계획서나 서류 등을 내밀며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해놓고 토지를 분할 등기해서 적은 금액으로 한 필지씩 파는 회사가 있습니다.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크게는 5000만원. 이를 기획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기획해서 판다고 해서 기획부동산인데 이런 기획부동산의 물건은 거의 산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도상으로만 보여주고 현지는 가보지도 못합니다. 가더라도 찾기도 어렵고요. 혹시라도 토지나 땅 매매 관련할 시에는 부동산에서 내놓은 자료 이외에 본인이 직접 관공서 등에서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렴한 산지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산지가 현재 어떤 용도 지역인지에 따라 앞으로 변화가 될 부분을 파악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땅은 크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나뉩니다. 지역, 지구, 구역이에요. 이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지역환경 보전 지역으로 나뉘고요. 이 중에서 투자가치로 보든 전원생활로 보든
비용 대비 가성비가 높은 가능성은 관리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은 너무 비싸니까요. 이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나뉘는데 도시지역 성격을 가진 계획관리지역이 3개의 관리지역 중에 땅값도 높고 인기도 많습니다. 이 제한규제가 풀리고 개발이 될 수 있으면 이 안에 속한 산지의 땅 가치가 급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생산관리지역이 제약이 더 많고 그 다음엔 보존관리지역은 더더욱 제한을 많이 걸어 놓았습니다. 말 그대로 보존을 해야 하는 지역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렇다고 집 자체를 지을 수 없거나 농사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농업인 자격을 갖추면 약 200평 이하의 농지에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단 건폐율은 20%입니다. 그러면 200평에는 40평의 주택을 지을 수 있겠죠. 이렇듯 산지를 살 때는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인지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보존관리지역의 산지는 임업인이 아니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용도지역 확인은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알 수 있습니다. 산지의 경우 산지정보 시스템이 개발되어서 여러가지 안내들을 인터넷으로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한을 해놓은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란 일명 그린벨트라고 하여 도시의 무질서나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것 등의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는 여러 가지 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만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개발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주변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죠.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당시부터 대지인 토지이거나 기존 주택이 있는 땅에는 새로운 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농업인이 개발 제한 구역 안에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농사 짓는 데 필요한 경우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농장 또는 과수원에 농림수산업을 위한 시설로 주택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안의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된 때에는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지을 수 있어요.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해 소실되거나 거주할 수 없을 때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된 주택으로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못 받아서 중축, 개축할 수 없을 때 취락 지구에 새로운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을 위해 땅을 매수하는 경우에 개발 제한 구역 안의 건축물을 취락 지구 안으로 옮겨 짓는 게 가능하고 기존 주택을 옮겨 지을 수 있는 이주권을 사거나 개발 제한 구역 안의 근린생활시설을 사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면 됩니다. 개발 제한 구역 안의 땅도 잘 살펴보면 노른자 땅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